예, 오늘은 가을비가 하루 종일 내렸습니다.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그 비가 그치면 이제 날씨가 좀 더 추워지겠죠. 요즘 감기 환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.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그 8가지 지능 중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음악 지능. 어제는 언어 지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음악 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제목은 음악 지능, 감정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. 그 음악 진행할 것 같으면은 이게 소리를 통해서 하는 그런 그 일련의 그 어떤 그 능력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음악 지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소리를 감지하고 리듬이라든가 멜로디를 그 인식하면서 감정적인 메시지를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능력을 갖다가 우리는 음악 지능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. 그 음악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흔히 음악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의 그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이것을 소리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입니다. 그 모차르트는 음악적인 지능의 그 상징적인 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. 그는 그 3살 때부터 피아노를 연주하고 8살 때 첫 교향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. 그 모차르트의 작품들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정적 깊이와 복잡성을 지녔던 것입니다. 그 모차르트는 리듬이라든가 멜로디, 화성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다양한 감정과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냈던 것입니다. 음악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지능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. 그 두 가지 지능 모두 감정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나 언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나 단어나 문장을 통해서 사고를 전달하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한다할 것 같으면 음악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와 리듬 같은 것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. 마치 한 시인이 아름다운 문장으로 마음을 표현하듯이 음악가는 음표와 멜로디로 그 자신의 내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. 그 음악 지능은 단지 클래식 음악가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. 현대의 팝 가수나 프로듀서들 역시 뛰어난 음악적 지능을 발휘하며 대중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. 음악 지능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감정을 깊이 자극하는 지능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. 음악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감정과 생각을 소리로 전달하며 때로는 우리가 몰랐던 감정들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그 역할하는 것이 음악 지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음악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기술적인 이러한 능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. 뭐 피아노를 친다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피아노 음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음 속에 그 섞여 있는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이 표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. 이것은 감정과 감각을 움직이는 그 예술이며 인간의 내면과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그 지능, 이것이 바로 음악 지능인 것입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음악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잠재된 능력인 것입니다.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음악적 도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. 다만 그 도구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표현의 깊이가 달라질 뿐인 것입니다.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음악적인 그 지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 한 5가지 크게 분류해서 5가지 정도로 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연주 및 공연과 관련되는 것입니다. 예를 들면 연주자, 오케스트라 단원이라든가 솔로 그 음악가라든가 세션 연주자라든가 다양한 음악을 다루면서 공연에 참가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일컬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가수 같은 것도 가수,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가수들, 대중가수나 오페라 가수, 뮤지컬 배우 등 여러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가수들도 있고, 그 다음에 음악 감독도 있습니다. 음악 감독. 오케스트라나 뮤지컬 공연에서 전체 음악적인 방향을 이끌어주는 그러한 역할하는 음악 감독도 있고,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작곡 및 편곡과 관련되는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. 작곡가들, 영화음악이라든가 광고음악, 게임음악, 클래식음악, 대중음악 등을 창작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작곡가입니다. 그 다음에 편곡가, 기존에 있는 음악을 새로운 형식으로 재구성하는 일을 하는 이러한 그 편곡가들도 그
하나의 음악적인 일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것이고, 그다음 세 번째는 음향 및 기술과 관련되는 일입니다. 음악 프로듀서들, 음악의 전반적인 제작 과정을 책임지고 녹음이라든가 편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휘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음악 프로듀서입니다. 그 다음에 사운드 엔지니어들, 그 다음 레코딩이라든가 스튜디오나 공연장에서 음향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사운드 엔지니어들도 음악과 관련되는 일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육 및 연구에 관련되는 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음악교사라든가 음악교수라든가 이렇게 학교에서 또는 대학에서 음악이론이라든가 악기 연주, 성악 또는 작곡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이러한 일도 할 수 있고, 그 다음 음악치료사, 요새 이런 음악치료사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음악치료사들, 음악을 활용해서 사람들의 심리적이라든가 신체적 치료를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음악치료사입니다. 그 다음 음악학자, 음악을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, 음악이론이라든가 역사, 그 다음에 민속음악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적인 활동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음악 산업 및 비즈니스와 관련된 매니저라든가 에이전트, 이런 사람들, 아티스트의 경력이라든가 관리, 그 다음에 공연 계약이라든가 앨범 발매 등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매니저 또는 에이전트라고 볼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음악 저작권 관리자들, 새로운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그 사람들의 음악적인 스타일을 다듬어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. 크게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고, 기타 관련 분야로서는 뮤직비디오 감독이라든가, 그 다음에 라디오 DJ라든가, 그 다음에 음악 기자라든가 평론가, 이런 사람들도 음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직업들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로만 지식, 암기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그런 일감만 찾지 말고 음악 같은 걸 통해서 자신의 소질을 발굴하는, 자신의 소질을 이렇게 좀 전문성을 발휘해주는 이런 음악 지능을 가진 이런 사람들도 할 일들이 대단히 많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라든가 학교의 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자녀들이라든가 학생들을 진로 지도할 때 꼭 암기라든가 이렇게 무슨 시험이라든가 지적인 능력을 활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일만 찾지 말고 음악이라든가 자기 소질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음악지능, 감정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